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과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돈도 성공도 명예도 결국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끝까지 내 편으로 남아주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수없이 배신당했고 속았습니다. 장사꾼에게 속고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권력자에게 휘둘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지켜야 할 4가지 철칙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 철칙을 속여라 라는 역설적인 말로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배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나는 인생에서 배웠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 세상은 나를 이용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과시하면 그 힘을 갉아먹고 돈을 자랑하면 그 돈을 노립니다. 사람을 쉽게 믿으면 배신이 찾아오고 마음을 다 드러내면 약점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속여라, 돈을 속여라, 사람을 속여라, 마음을 속여라. 이 4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얻게 됩니다. 나는 실제로 이 철칙을 몸으로 겪으며 배웠습니다. 젊은 날 북청장터에서 쌀가게 점원으로 일할 때 나는 결코 내가 강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하며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를 믿기 시작했고 더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누구 앞에서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시험입니다. 나 역시 그 질문을 통해 성장했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 4가지 철칙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철칙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 준 뿌리였고 현대를 세우는 동안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당신 인생의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생 몸으로 세상을 뚫고 나간 사람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삽을 들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한 듯 힘이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과소평가했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맡기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강한 자 옆에는 경쟁자가 모이고 약한 자 옆에는 동지가 모입니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첫 번째 철칙입니다. 건강을 속여라. 젊었을 때 나는 삭질꾼으로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때 나도 얼마든지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일하고 몸을 낮추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사람들은 내게 일을 맡겼고 나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건강을 속인다는 것은 내 힘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랑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힘을 빼앗으려 달려듭니다. 나는 젊은 시절 체력이 강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일하고 누구보다 오래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과시했다면 아마도 나는 더 많은 짐을 떠안고 더 빨리 지쳐 쓰러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를 이용하려 하고 강한 자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몸을 낮추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이 역설처럼 보이지만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나는 건강의 진짜 가치를 알았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손이 떨릴 때 깨달았습니다. 의지로 세상을 밀어붙일 수는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그래서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건강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젊음의 체력은 다시 사올 수 없다. 건강을 속인다는 말은 겸손을 배우라는 뜻입니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누구보다 강하다. 이렇게 자랑하면 세상은 그 힘을 갉아먹으려 합니다. 그러나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감추면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지켜주려 합니다. 건강을 속이면 건강이 오래갑니다. 내 삶을 지탱한 첫 번째 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평생 돈을 쫓았지만 동시에 돈에 끌려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단돈 몇 푼이 없어 굶주린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결코 나는 돈이 있다 혹은 나는 돈이 필요하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빈손인 척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돈을 드러내는 순간
그들의 관심은 내 사람이 아니라 내 돈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겉으로는 늘 검소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두 번째 철칙, 돈을 소개합니다. 돈이란 묘한 성질을 가진 존재입니다. 드러내면 사람을 끌어들이지만 동시에 문제도 끌어옵니다. 나는 돈을 벌 때보다 돈을 지킬 때 더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돈이 모였을 때 만약 내가 부를 과시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그 돈을 탐하고 나를 이용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늘 겉으로는 빈 주머니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덕분에 진짜 나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과 단순히 내 돈을 누리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돈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겉은 허술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매일 장부를 확인하고 이익과 손실을 기록하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니 돈이 단순한 욕심의 대상이 아니라 도전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내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돈은 흘러야 산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돈도 흘러야 가치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돈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곳, 새로운 기회를 위한 곳에 돈을 흘려보냈습니다. 그 돈은 언젠가 다시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돈을 속이는 법, 즉 돈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돈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돈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돈을 속인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두 번째 뿌리, 돈을 속여라. 그것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사꾼, 정치인, 기술자, 노동자, 은행가, 그 가운데는 나를 살린 사람도 있었고 나를 배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습니다. 말이 진실해 보이면 곧바로 마음을 열었고 성실해 보이면 곧 내 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가장 많이 다치게 한 것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동업자가 자금을 빼돌리고 믿었던 이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을 때 나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원망보다 배우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속여라. 이 말은 사람을 기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안다고 성급히 단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본색이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다 믿는 듯 보이되 속으로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거리는 의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간격입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항상 한 발 물러섰습니다. 상대가 약속을 지키는지, 위기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말보다 행동, 약속보다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인내가 나를 많은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한 번은 동업을 제안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이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성급히 손을 잡았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속지 않기 위해 나를 지킨 것입니다.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천천히 열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두고 진짜 사람을 가려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견뎌내는 인내심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나는 이 철칙 덕분에 수많은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많은 협상과 도전을 겪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약점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네 번째 철칙으로 마음을 속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온갖 감정을 마주합니다. 분노, 두려움, 초조함, 기쁨, 기대. 나는 그 모든 감정을 느꼈지만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협상 자리에서 불리한 조건이 나와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수십 번 계산하며 대안을 찾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상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상대는 내 약점을 눈치채지 못했고 협상은 끝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현대건설을 세우고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는 나라에서 배를 만들겠다고 라며 비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나도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이불 속에서 혹시 내가 너무 무모한 건 아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불안을 직원들 앞에서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호탕하게 웃고 더 크게 말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한마디가 직원들의 사기를 살렸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모두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속인다는 것은 거짓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삼키는 인내, 두려움을 감추는 용기, 조급함을 억누르는 여유를 뜻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통해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언제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다 드러내고 있는가? 감정을 다 드러내면 마음은 가벼워질지 몰라도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마음을 속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상황을 다스릴 수 있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4가지 철칙을 모두 말했습니다. 건강을 속여라, 돈을 속여라, 사람을 속여라, 마음을 속여라. 이 4가지는 따로 떨어진 조언이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서 서로 얽히고 맞물려 나를 지탱해준 기둥이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도전할 힘이 생겼고 가족이 있어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잘 보아야 도전이 배신으로 끝나지 않았고 돈을 바로 보아야 성취가 욕심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것이 다 무너져도 다시 세울 자신은 있다. 그러나 건강과 시간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만은 다시 얻을 수 없다. 이 말 속에는 내가 평생 붙잡아온 삶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시간은 사라지고 가족을 잃으면 사람은 흩어지며 사람을 잘못 보면 돈을 잃고 돈을 잘못 쓰면 결국 가족과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4가지를 동시에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몸을 던져 세상을 밀어붙였지만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일에만 몰두해 가족과 멀어진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가장 오래 남아준 것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에게 속아 쓰러진 적도 많았지만 끝내 진짜 사람을 가려내는 눈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돈을 움켜주는 대신 흘려보내며 더 큰 기회와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 4가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든 균형의 철학입니다. 드러낼 것은 드러내되 감출 것은 감추고 보여줄 것은 보여주되 숨길 것은 숨기는 균형, 그것이 내 삶을 무너지지 않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건강을 시험하고 당신의 돈을 탐하고 당신의 사람을 빼앗으려 하며 당신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럴수록 4가지를 지키십시오.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관리하십시오. 돈을 과시하지 말고 흐르게 하십시오. 사람을 성급히 믿지 말고 시간을 두십시오.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다스리십시오. 삶은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내가 끝까지 지킨 4가지 철칙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철칙을 당신에게 건네고 싶습니다. 당신도 이 4가지를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둥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이며 진짜 성공입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살던 시대와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철칙은 지금도 변함없이 통합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 더 절실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과 연결되고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나고 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오갑니다. 관계는 버튼 하나로 맺어지고 또 끊어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더 외롭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건강을 속이라는 말은 보여주기식 삶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운동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고 남보다 젊음을 자랑하는 것보다 조용히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티나지 않아도 속으로는 단단히 기초를 쌓으십시오.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돈을 속이라는 말은 지금 같은 소비의 시대에 더 절실합니다. 멋진 차, 비싼 집, 명품 가방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내가 젊을 때도 돈을 벌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빈손처럼 보이면 진짜 남는 사람만 곁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과시하지 말고 돈보다 사람을 먼저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돈은 오히려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사람을 속이라는 말은 SNS 시대의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팔로워 수, 좋아요 숫자가 진짜 인연은 아닙니다. 말과 겉모습에 속지 말고 오직 시간이 보여주는 행동을 지켜보십시오. 그 시간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마음을 속이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 더욱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상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은 약점이 아니라 힘입니다. 감정을 숨기고 깊이 호흡하고 상황을 다스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선택을 지켜줍니다. 나는 지금의 세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건강, 돈, 사람, 마음, 이 네 가지를 감추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웃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 삶을 가장 크게 바꾼 순간은 19살 때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몰래 소 한 마리를 팔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내 주머니에는 단돈 몇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길을 가야 한다. 아니면 평생 논밭을 맴돌 뿐이다. 서울에 올라와 쌀가게 점원으로 일할 때 나는 건강을 속였습니다. 피곤해도 내색하지 않았고 힘들어도 묵묵히 버텼습니다. 사장은 나를 믿고 더 큰 일을 맡겼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첫 번째 뿌리, 건강을 속여라입니다. 장사로 어느 정도 돈을 벌었을 때도 나는 돈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는 척하며 돈의 흐름을 공부했습니다. 장부를 철저히 기록하고 작은 이익이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두 번째 뿌리, 돈을 속여라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동업자를 선택할 때 특히 그랬습니다. 행동을 지켜보고 약속을 지키는지 시험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진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뿌리, 사람을 속여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속이는 법은 현대 조선소를 세울 때 배웠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는 나라가 무슨 배를 만드나?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수십 번 계획을 다시 세우고 수백 번 계산했습니다. 그때 내가 불안을 드러냈다면 직원들의 사기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 결과 세계에서 인정받는 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네 가지 철칙은 나를 지켜준 방패였습니다. 건강으로 버티고 돈으로 길을 만들고 사람으로 회사를 세우고 마음으로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 네 가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현대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평생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도전을 멈춘 적은 없습니다. 실패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실패는 나를 무너뜨린 적이 없다. 다만 내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이다. 한 번은 큰 공사를 맡았다가 자금 사정으로 중도에 중단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 문턱을 수십 번 드나들며 대출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행장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찾아가 설득했고 결국 자금을 얻어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한 가지 확신을 주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쉽게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하지만 끝까지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실패야말로 내가 내 선택을 점검할 기회였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판단이 어디서 흔들렸는지,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아닌지, 돈의 흐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나는 실패할 때마다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복력이 바로 진짜 자산입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고 사업은 무너지면 다시 세울 수 있지만 회복력이 없으면 두 번째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나는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고 가족을 붙들고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당신이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당신의 의지가 꺾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일어서야 합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실패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밟고 일어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한 가지 확신을 갖습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실패했고 수없이 속았고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를 만든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끝까지 내 기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건강을 속여서 내 몸을 지켰고 돈을 속여서 내 삶을 지켰으며 사람을 속여서 내 회사를 지켰고 마음을 속여서 내 의지를 지켰습니다. 세상은 내 힘을 시험하고 내 돈을 노리고 내 사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내 뿌리를 지켰습니다. 그 뿌리가 있었기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뿌리를 세우십시오. 건강을 관리하고 돈을 다스리고 사람을 천천히 가려내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 위에 서게 됩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때 웃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나는 끝까지 해낼 것이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나는 평생 나의 선택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선택하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삶은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됩니다.